감히 내까지 깨. 내 아들 인생에 끼어들어. 고급 한정 식당의 개별룸,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집니다. 차가운 액체는 한 여자의 가슴팍을 적시며 천천히 베이지색 원피스에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질문이라는 이름의 신문이었고 조언이라는 이름의 멸시였으며 결국 와인이라는 이름의 모욕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가장 싸게 취급되는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울 것인가, 참을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와인이 쏟아진 이유를 찾아 스토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경험담이나 주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편집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로스터기 예열 소리가 작은 카페를 채웠습니다. 한의선은 기계 앞에 선 채로 어제 팔리지 않고 남은 원두 봉지를 들여다봤어요. 손가락 끝으로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신선도가 떨어진 원두를 손님에게 내놓을 순 없었죠. 결국 이선은 원두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돈을 버리는 것처럼요.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카운터로 돌아온 이선은 어제 확인했던 고지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카페 임대료 고지서였죠. 손가락으로 금액을 짚으며 통장 잔고를 계산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할 때마다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간신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것도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고지서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이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걱정할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내일 있을 상견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옷장 앞에 선 이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꾸미면 허세 같을까? 너무 소박하면 무시당할까? 손은 옷걸이를 오가며 멈췄다. 움직였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무난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지만 그것마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서야 뒤에서 할머니 문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서는 옷을 든 채로 돌아봤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 상견례 말인데 나는 안 갈란다. 이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목소리엔 묘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왜요? 같이 가셔야죠. 내 자리야. 내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지.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서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방을 나갔어요. 이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도윤이었죠. 여보세요? 이서야, 내일 준비는 됐어? 응, 그런데 우리 엄마 말인데.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서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말이 좀 직설적이야.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오히려 이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설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까지가 직설적이고 어디부터가 무례한 걸까요? 알았어. 걱정 마. 이서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긴 한숨이 나왔어요. 거울 앞에 선 이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무겁게 들릴까요? 아니면 너무 담담하게 말하면 냉정해 보일까요? 이선은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말도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나은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선은 원피스를 옷장에 다시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고민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너무 피곤했으니까요. 창밖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된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실수하지 않으면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이서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이서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정식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이서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비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웠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개별룸이었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에는 가격이 없었습니다. 이선은 메뉴를 천천히 넘기며 요리 이름들을 읽었어요. 전복삼계찜, 우술육회, 홍어삼합.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죠. 이선은 메뉴판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며 백선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선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요. 백선영의 시선은 이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소녀 같네. 백선영이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선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이서입니다. 앉아요. 편하게. 백선영은 자리에 앉으며 종업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곧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선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이서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백선영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목이 메었어요. 이선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백선영이 짧게 반응했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그보다 더 일찍. 이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백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집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랑 사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도윤은 물만 연거푸 마셨습니다. 옆에 앉은 백준호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에만 집중했죠. 백선영은 천천히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랑 살면 아무래도 넉넉하진 않겠네. 이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씩씩하더라. 대단해요. 백선영의 말에는 격려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마치 그래도 부족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종업원이 다음 코스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서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죠. 도윤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마셨어요. 이서는 옆에 앉은 도윤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피했어요. 이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웃어. 계속 웃어.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어도 이서의 마음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씩 천천히 차갑게요. 카페 한다고 들었는데 잘 돼요? 백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 거지? 아니요. 제 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백선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는 듯이요. 이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원을 바라보는 창가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이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백선영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축복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 같았죠. 이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식당을 나서는 이서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작고 정교한 한과들이 도자기 접시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백선영은 녹차를 천천히 마시며 이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이서는 자신의 옷깃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이서 씨, 결혼하면 그 카페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백선영이 물었습니다. 이서는 잠시 멈칫했어요.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백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좋은 쪽이 아닌 어이없다는 쪽의 놀라움이었죠. 신혼 때부터 일하려고? 저한테는 소중한 일입니다. 이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백선영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서 씨, 현실을 좀 알아야 해요. 네. 여자는 가정의 중심을 둬야죠. 특히 결혼 초에는. 백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꾸리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게 우선이에요. 일은 그 다음이지. 이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대꾸하는 게 옳은 일일까?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와 다투는 게 괜찮은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카페는 취미 삼아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매달릴 일은 아니잖아요. 백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서가 대꾸하지 않자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번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굳이 이서 씨가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걸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백준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백선영은 남편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서를 봤어요. 이서 씨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욕심을 좀 줄여야 해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그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백선영은 이서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해했다니 다행이네. 종업원이 들어와 빈 그릇을 치우려다 멈칫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종업원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재빨리 일을 끝내고 나갔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서가 카페 정말 열심히 하거든. 도윤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백선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생각해봐도. 도윤아. 백선영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는 있잖아. 신혼 때부터 일에 매달리면 부부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 그 순간 이서는 옆에 앉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이서의 시선을 피했어요.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지만 차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유롭게요. 하지만 이서는 지금 그 나무들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었어요. 백선영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지막 녹차를 마셨습니다. 이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멸시는 큰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이라는 이름을 달고 왔어요. 그리고 이서는 그것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업원이 마지막 코스로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레드 와인이었어요. 진한 붉은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천천히 따라졌습니다. 잔을 채우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이서는 자신의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와인이 잔 속에서 작게 출렁였어요.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와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서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어요. 백선영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서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날카로운 무언가였죠. 이서 씨. 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백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졌어요. 남은 건 차가운 단호함 뿐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좋은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고. 이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서 씨는. 백선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부모도 없고 할머니 손에 컸고 카페라는 것도 딱히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이서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선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서 씨는 우리 도윤이한테 짐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서는 백선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백선영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얼굴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마요. 그 말과 함께 백선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와인잔이 기울어졌어요. 이서는 그 순간을 아주 천천히 봤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을 떠나 공중으로 흘러나왔어요. 중력에 따라 떨어지는 와인은 마치 느린 영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이서의 원피스에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가슴팍을 적셨어요. 천이 젖으며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와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였죠.
이서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들어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번진 붉은 얼룩을요. 귀가 멍했습니다. 백선영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백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종업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냅킨을 가져와 이서에게 건넸어요. 이서는 냅킨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 옷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황한 얼굴로 이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보. 이서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이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니,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백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안 됐네. 종업원, 빨리 좀 처리해줘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뒤에는 무너지기 직전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백선영이 말했습니다. 전혀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서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도윤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이서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렸어요. 와인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습니다. 이서는 원피스를 내려다봤어요. 붉은 얼룩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얼룩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서의 존엄이 가장 싸게 취급된 순간의 증거였어요. 이서는 식당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요. 발걸음을 떼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와인에 젖은 원피스가 피부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서야.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이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서야, 미안해. 도윤이 이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이서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뭐가 미안한데요? 이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로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가 좀 과했어. 나도 몰랐어. 진짜로 몰랐다고요? 이서가 되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진심이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너무 심했다고. 이서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서야.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했고.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명하려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말도 일리는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이서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눈은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냥 좀. 도윤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됐어요. 이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어요. 우리 헤어져요. 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저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켜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이서야, 진정해. 오늘 일로 너무 흥분한 거야. 흥분한 게 아니에요. 이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당신과 결혼하면 저는 평생 저렇게 살 거예요. 그건 오해야.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 엄마는 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편을 들었죠. 편을 든 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이서는 도윤을 지나쳐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팔을 잡았어요. 이서야, 제발. 차 타고 집까지 바래다 줄게. 손 놔요. 이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손을 놨어요. 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이서는 그 차가운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젖은 옷이 바람에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걷고. 이서는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와인에 젖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서는 구석자리에 섰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원피스의 얼룩이 보였어요. 아직도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이서야, 왔니? 거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서를 봤어요. 와인 얼룩,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할머니는 모든 걸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이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서야. 진짜 괜찮아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이서는 할머니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서는 무릎을 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서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참았어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이서는 원피스를 벗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서는 눈을 떴어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어제와 달랐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바닥에서 잔 탓이었죠. 이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입고 있던 원피스를 내려다봤어요. 와인 얼룩은 말라서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이선은 원피스를 벗어 구겨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망설임 없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어제의 냄새, 어제의 기억을 씻어내듯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만이 욕실을 채웠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선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살아야 한다고. 어제는 지나갔다고. 카페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거리에는 청소 차량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선은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걸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기계들이 보였어요. 로스터기,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머신. 이선은 하나하나 불을 켰습니다. 예열 소리가 카페를 채웠어요.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이선은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요. 6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곧 나옵니다. 이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손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서가 어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밤새 울지 않으려고 버텼는지, 지금 웃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소리, 우유를 데우는 소리, 잔을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이서의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은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이서는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 손을 계속 움직였어요.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 것 같았으니까요. 오전 10시쯤 할머니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오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이선은 할머니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왜 왔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할머니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서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서는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메리카노죠? 응. 커피를 내리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이서를 지켜봤습니다. 이서의 손놀림, 표정, 눈빛, 모든 걸 관찰했어요. 여기요. 이서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받아들며 물었어요. 잘 잤니? 네. 거짓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는 잠시 멈칫했어요. 눈 밑 봐라. 다크서클 생겼어.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이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서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 무슨 일 있었으면 말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할머니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후 내내 이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커피를 내리고 청소를 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손님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웃고 있으니 평소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이서는 문을 잠그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바닥을 닦고 기계를 청소하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이서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혼자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이선은 화면을 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버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서도 일어섰습니다. 불을 끄고 카페를 나왔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깨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진 조각들은 다시 붙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문정아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거예요. 낡은 표지, 바랜 종이, 수십 년 전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어떤 이름 위에서요. 문정아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정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정아? 상대방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겼어요. 문정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지. 정말 오래됐네. 10년은 넘었나? 15년. 문정아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하니까 놀랐잖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뭐 특별한 건 없고. 자네는? 나도 비슷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정아는 수첩의 다른 이름들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혹시 박 사장 소식 들었어? 박 사장? 아, 박인철 말하는 거야? 응. 한 2년 전에 한 번 봤지. 사업은 계속 잘 되는 것 같더라. 왜? 그냥 궁금해서. 문정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그냥 궁금해할 리 없는데. 나이 들면 옛날 사람들 생각나더라고. 그래, 나도 그런가 봐. 요즘 옛날 생각 많이 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건강,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문정아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김 실장은 어떻게 지내? 김 실장? 아직도 그 회사에서 일하더라. 승진도 몇 번 했고. 그래. 어느 회사더라? 송원건설 아니었나? 문정아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작고 정확한 글씨로요. 송원건설. 거기 요즘 잘 되나? 글쎄, 뭐 보통은 되는 것 같던데.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문정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문정아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응, 나야. 세상에, 언니 목소리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많이 됐지. 문정아는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 이선은? 잘 지내. 카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대견하다. 우리 이서가 벌써 그렇게 컸는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안부, 근황, 추억. 문정아는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최 부장 소식 들었어? 최 부장? 최영미 말하는 거야? 응. 걔 지금 어디더라? 아, 맞다. 은행 다니더라. 신한은행인가? 그래. 거기서 뭐해? 대출 쪽 일하는 것 같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문정아는 또 수첩에 적었습니다. 신한은행, 최영미, 대출. 며칠에 걸쳐 문정아는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옛 동료들,
한때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이 든 사람이 옛 인연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정아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름, 회사, 직책, 관계. 수첩은 점점 채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이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정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첩은 이미 서랍 깊숙이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응, 수고했어.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이서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요즘 전화 자주 하시네요. 그래. 문정아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응.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옛날 사람들 보고 싶더라. 그렇구나. 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정아는 TV를 계속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문정아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했어요. 여보세요. 이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문정아라고 합니다. 박 사장님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상대방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언제쯤 생각하세요?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할까요? 금요일 오후는 어때요? 좋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정아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한 할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물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져가는 거예요. 상견례가 있은 지 일주일 후 백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송원건설 김이사였어요. 오랜 거래처였죠. 백준호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백 사장님, 죄송한데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편해 보였어요. 백준호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요? 네. 내부 사정이 좀 있어서요. 일단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갑작스럽네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김 이사님, 우리 5년 넘게 거래했잖습니까?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백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였는데요. 이틀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었어요. 백준호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신한은행입니다.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백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출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시설자금 대출인데요. 심사 결과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백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신용도나 담보는 다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내부 심사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뭔데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서류는 다 갖춰서 냈고 담당자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본부 결정이라서요.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백준호는 책상을 쳤어요.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백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백선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얼굴이 왜 그래? 백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송원건설 계약이 취소됐어. 뭐? 왜?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는데. 백선영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그 계약 중요한 거 아니었어? 올해 매출의 30%야. 백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백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은행 대출도 거절당했어. 그것까지? 이상해. 뭔가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경쟁사에서 방해 공작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우리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 백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요.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내부 사정. 백준호는 모든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했어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어요. 죄송하다, 어쩔 수 없다, 내부 결정이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백준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요 계약 3건이 취소됐어요. 대출도 막혔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죠. 백선영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날마다 어두워졌어요.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백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정말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백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릴 방해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럼 이렇게 동시에 일이 틀어질 수가 있어? 백준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다고. 백선영도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 백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잘못?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 보인 거라든지. 백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불안했습니다.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웠죠. 생각나는 사람 없어? 백준호가 물었습니다. 백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는데.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거라는 걸요.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이선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백선영과 백준호였어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선영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백준호는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어요. 이선은 적고 있던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서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백선영이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이서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선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백준호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할까요? 서서 들을게요.
이선은 카운터 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백선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백준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서 씨,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도움이요? 네. 회사 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백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이서 씨 할머니가 혹시 아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할머니요? 네. 송원건설이나 신한은행 쪽에 아시는 분이. 왜요? 이서가 끊어서 물었습니다. 백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백선영이 나섰습니다. 이서 씨, 우리 회사가 갑자기 거래가 다 끊겼어요. 이유도 없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백선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도윤이 얘기 들었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사업하셨다고. 그래서요? 혹시 할머니가 아는 사람들 중에. 없어요. 이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선영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서 씨, 제발.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그 말에 백선영이 멈칫했습니다. 이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상견례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백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와인도 쏟으셨고. 이서 씨, 그건 그날 저 혼자 식당에서 나왔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더라고요. 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도윤 씨도 아버님도. 백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서 씨, 제가 잘못했어요. 백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는 놀랍게도 백선영이 떨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받을 생각 없어요. 이서 씨, 그냥 돌아가세요. 백선영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표책을 꺼냈어요. 이서는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돈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체면 지키려다가 거래 제안하시다가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시려고요? 이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백선영은 수표책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서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미안하면 다해요? 이서가 물었습니다. 백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존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그걸 짓밟으신 건 어머님이고요. 이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카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도 왔네요. 이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어요. 이서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무엇을요? 우리 관계. 이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씨,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랑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저는 계속 무시당할 거예요. 당신 가족한테, 어쩌면 당신한테도. 이서야,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이후에도.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서는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끝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나가주세요. 손님 올 시간이에요. 백선영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백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가자. 하지만 가자고. 세 사람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서는 그제야 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백선영은 차에 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서 할머니가 뭔가 한 것 같아. 여보,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아니야.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 상견례 직후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모르는 거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백선영은 카페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서가 보였어요. 평온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야. 백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실수? 잘못 봤어. 그 애를. 백선영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차는 천천히 카페를 떠났습니다. 이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떠나가는 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서의 인생에 없었어요. 영원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죠. 이서가 내리는 커피가 맛있다고요. 그리고 이서의 미소가 진심이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전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서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이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서는 잠깐 숨을 돌렸어요. 카운터에 기대어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도 맛있는 커피 감사합니다. 사장님 파이팅. 이곳이 제 안식처예요. 이서는 그 메모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요즘 할머니는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냥 앉아서 손녀가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할머니 왔어요? 응. 오늘 바쁘네. 네,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이서는 할머니에게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커피를 받아들며 이서를 봤습니다. 이서야. 왜요? 행복해 보여서 좋다. 이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행복해요, 진짜로. 그래. 그걸로 됐어.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서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혹시 할머니가 나를 위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백준호 가족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그들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너무 타이밍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이서는 문을 잠그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안 가요? 너 다 끝나면 같이 가자. 알았어요. 이서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기계들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모든 일을 끝낸 이서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서야, 할머니가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후회하지 않니? 이서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뭐요? 도윤이랑 헤어진 거. 이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확실해? 네. 저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살 수 없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사랑은 중요하지. 하지만 존엄은 더 중요해. 할머니, 사람은 말이야,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서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저를 믿어줘서요. 그리고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 그 누구보다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집에 가자. 저녁 먹어야지. 네. 할머니와 이선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함께 걸었어요. 저녁 거리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뭐 해줄 건데? 할머니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오, 좋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녀의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지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이선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고 버텼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선은 다시 일어섰어요. 더 강하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석 달 전이었어요. 미안해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선은 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로스터기를 예열하고 원두를 갈고 손님을 맞아야 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에게 그 평범한 일상은 소중했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짓밟지 않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저 멀리 거실에서 할머니가 TV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소리였어요. 이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